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7일 한 언론사 행사장에 나란히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힘당 대표, 아무런 말 없이 정면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 전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짧게 악수를 나눴는데요. 그뿐이었습니다. 아직도 앙금이 풀리지 않은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는데요. 보는 사람마저 짜증나게 하는 윤한 갈등, 나이를 대체 어디로 쳐드신 걸까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요? 이런 모습은 한 대표가 반년 넘게 계속된 의정 갈등의 중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직후였는데요. 다만 증언방침이 확고한 대통령실을 의식한 듯 논의 단계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 대표가 논의 단계라고 했지만 정부에 이미 중재안을 내놨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보기 좋게 까인 거죠. 한 대표가 하는 말과 제안은 고의적으로 귓등으로도 안 듣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대놓고 보라는 듯 패싱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한 대표는 지난 일요일 고위당정 회의 직후 한덕수 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한 총리를 통해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전달해달라는 취지였지만 한 총리는 정부관계 기관에 검토시킨 결과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 대표의 제안이 대통령실에도 전달되지 않은 채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퇴짜를 맞은 건데요. 이건 사전에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한동훈의 설레발을 거부해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26일 한 언론을 통해 한 대표의 제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또한 고의적으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언론에 흘린 겁니다. 검토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중재안을 거부한 것처럼 보도됐고 대통령실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실은 증언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도 협의할 사안도 아니라며 유예안이 공식 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제3자 특검법으로 내몰리니 내부 총질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의정 갈등에 진짜 의지가 있다면 진작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놨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당정이 또 엇박자를 내면서 갈등을 노출시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핵심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다가 막상 반응이 나오면 정면 충돌은 피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오늘 복지위원회 여당위원 전원을 소집해 의정 갈등과 간호법 등 의료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한동훈 대표가 의료 대란에 한마디 나서니 솔직히 더 걱정됩니다. 한동훈이 툭 던지고 윤석열이 개무시하고 한동훈이 꼬리 내리는 루틴이 벌써 여러 번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최혜병 특검 꼬리 내린 지 몇 시간 지났습니까? 확실히 바꾸도록 싸울 건지 입국하고 있을 건지 윤석열의 교정자인지 아바타인지 이번엔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노래 가사처럼 이번 딱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끝까지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한동훈 대표 말을 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건강임을 생각하고 내면의 괘씸함을 내려놓기를 권합니다. 선후배 검사 감정 싸움은 이 정권 끝나고 하십시오. 어차피 검찰 정권은 이번으로 끝입니다. 코로나 대책, 응급 붕괴, 의료 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 여당의 통일된 입장을 조속히 내놓기를 요구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입장을 제시한 바 있고 언제든 대안과 경험을 보탤 용의가 있습니다. 민생과 국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힘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을 다음 달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겁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 체제당직 인선이 완료된 만큼 당정 화합을 위해 초청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을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지도부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만찬 일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며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대통령실은 한 대표와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정 갈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큰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의료개혁의 책임 주체는 정부라며 의대 정원을 사실상 되돌린다는 한 대표의 주장은 의료개혁을 접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및 차기 대선을 겨냥한 자기 정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이 연기될 경우 지난 총선 때의 윤한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내부 수기와 협의가 아닌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현재의 저무는 권력과 미래의 권력의 싸움일까요? 뭐가 어찌됐건 앞으로 검찰이 정권을 잡을 일은 추호도 없을 텐데요. 둘이 손을 꼭 잡고 감옥에 가는 일만 남은 겁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의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불법 논란의 증축의 목적도 꽁꽁 숨겨왔지만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증축 시설 중 일부가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민 혈세를 개인 쌈짓돈처럼 펑펑 써대고 있었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라니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용산 관저를 아방궁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2023년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전년보다도 세수가 10조 원이나 덜 거쳤는데요.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 지수는 103조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고 국민께는 셀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달라고 요청해왔던 윤석열 정부. 그런데 이런 국가경제의 위기 앞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세금으로 아방궁을 꾸미고 있었다니 참담한 심정인데요. 뭐가 중요한지조차 모르는 한심한 대통령과 그 부인, 심지어 관저 시공계약을 둘러싼 의혹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인 등기도 없던 영세업자가 관저 증축 공사 계약을 따냈는데요. 이 업체의 대표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비사 대표의 남편으로 비사 대표는 코바나 컨텐츠가 주최한 전시 후원업체에서 세 차례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 등기도 없는 무자격 업체가 관저 증축 계약을 할 수 있었던 연결고리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이 모든 일은 감사원이 나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대체 드레스룸과 사우나 시설이 대통령의 직무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왔는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증축공사를 한 세부 내역과 업체, 그리고 비용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 시설은 중요 국가안보시설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우나와 드레스룸이 중요 국가안보시설입니까? 사우나와 드레스룸이 첨단 무기로 변신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제발 국민 무서운 줄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왜 시민들에게 끌려 나와야 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8월에 보니까 관저 2층에 14평 정도 증축을 하셨죠? 22년 8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8월에 이제 관저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고 몇 달 있다가 한 14편 정도 증축한 게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언론에 사우나와 드레스룸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사실 대중 사우나를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기존의 청와대 관저에도 제가 알기로는 사우나 시설과 뭐 메이크업룸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언론 보도들을 보시면 사우나를 즐겨 하신다라는 보도들도 있고요. 저는 특히 뭐 요즘 같이 여야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여야, 특히 야당의 정치인들을 사우나로 초대하셔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획 전혀 나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은 작년에 우리 똑같이 국회 결산 심사를 받으실 때 대통령실은 공사계약의 공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라는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후속 조치 결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된 것이 없고요.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하셨는지 지명 경쟁 입찰을 했는지 좀 검증을 해보려고 해도 조달청에다 문의하면 대통령실에서 자료를 받으라고 하고 대통령실에 문의하면 자료를 안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실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 증축의 사례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증축 내역 같은 부분들도 투명하게 공개하시는 것이 저는 불필요한 오해도 막고 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시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용산으로 이전한 그런 대통령의 뜻과도 더 부합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의 공사계약 공개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셔서 늦지 않은 시기에 공사계약 내역을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개 기준을 마련해라. 네. 그런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지난 국회 때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심의 개선 방안으로 계약심의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절차 가급적 공개 제한 경쟁 입찰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께도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은 하시는데 예. 문제는 그런 설명만 있으시고 저희에게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로서는 특히 야당 의원들로서는 대통령실이 잘하고 계시다. 가능하면 뭐 경쟁 입찰하고 뭐 계약 심의 뭐 이런 거 다 하고 계시다라고 그냥 믿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자료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좀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부 내지 반려한 게 조건부 승인했던 게 8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려했던 게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어떠한 네.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려하고 무슨 내용을 했다라는 부분을 밝히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이거 어지간하면 전부 다 뭐 경호상의 비밀이다, 국가안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그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시설 건축 쓴다고 예비비 76억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결산 보고서인데요. 이게 제출하신 건데 작년에만 신규로 지금 건축공사 발주를 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게 28억 원에 이릅니다. 그럼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비용을 쓸 테니까 이거는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이 아닐 거 아닙니까? 경호처 비용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하는 거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한테 왜 못 밝힙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대한 공사 내역을 밝힌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의원님, 통합방위법에 보면은요. 통합법 방위법에 국가 각 중요시설이라는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하고 거기에는 대통령 관저와 레스룸이 그렇게 중요 시설입니까? 자, 의원님. 예. 그게 보면 어떤 저희도 그 언론 보도 내용은 봤습니다만 일부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이 집무하시는 집무실,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서 조각조각 정보가 모아지면 상당한 정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적이라든가 불순 세력들에게 그 정보가 누설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